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입주 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역전세난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지역에 따라 강보합 또는 약보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올 하반기 및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늘어 전세값 조정은 이미 시작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 등 전세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에서 2곳 이상의 건설사가 합동으로 시공하는 컨소시엄 사업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통상적인 주택 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길고 가변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정비 사업에서 컨소시엄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이 수익성 중심에서 안정성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의 72%가량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민간에서 정비하기엔 사업성 및 자금 조달 문제가 커 현실적으로 재정비가 불가능했는데요. SH공사가 이처럼 민간에 맡겨두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해주고 대신 일부 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이어서 부동산 전화 상담으로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2부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2797-0300번, 797-0300번 지금부터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전국에 매우 무덥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자,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땠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지금 7월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매우 뜨거운 모습을 조금 전개를 해드리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리는 거로 하고요. 어쨌든 무덥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고 있을 때 더 무거워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더 무덥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전화를 통해서 고민 해결하는 시원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더운 찜통 더위 속에 시원하게 고민 해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준비하신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설명해 주시죠. 자, 오늘 이슈는 지금 굉장히 더워요. 7월인데 비수기 한여름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뜨겁다. 보통 이제 이사철인 봄, 가을철을 제외하고 이렇게 한여름 또 한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늘었는데 자, 그 서울 아파트에 대한 7월 매매 거래량을 7월 2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0년, 12년, 14년 각각 7월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저조했고요. 그나마 2014년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한 달간 거래량이 12,000건이 됐으니까 굉장히 좀 많았는데 자, 올해 2016년에 7월 한 달만 보니까 7월이 다 채워지지 않은 22일 아직도 한 8일이나 9일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1,500 정도가 거래가 됐으니까요. 작년 거래량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거래량이 7월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그 주택시장 특히 이제 아파트에 대한 주택을 이제 사고자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전세입자가 되겠죠. 이 전세 수요자가
과연 어떤 측면에서 심리적인 변화가 질 것이냐, 집을 살까, 그냥 계속해서 전세를 올려주면서 거주를 할까라고 한다면 이 매수 심리에 작용하는 가장 큰 변화 요인이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계속 높아지는 전세 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전향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리 인하가 지난 6월 달에 전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인하를 한 사항이 이렇게 7월 달에 이어져서 거래량 증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라고 한다면 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인하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외적인 환경 같은 경우라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건이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울 텐데 뭐 브렉시트라든지 뭐 사드, 뭐 중국과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좀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게 한 9월 정도겠죠. 그래서 9월 정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면 지금 여름 비수기에 이렇게 뜨거웠던 분위기가요.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미리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측을 조금 잘 해보신다 그러면 지금 좀 서둘러서 사야 될지 아니면 좀 늦췄다 사야 될지에 대해서 타이밍을 잡는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7월 한 달 내내 이런 사항을 앞으로 예측하는 전초전이라고 보고요. 제가 예측컨대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조금 더 좀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다. 특히 전세 비율이 좀 높은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뜨거운 여름 비수기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금리 변동 등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번호 02797-0300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바로 받아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위례 자연랜자 2편한 세상을 분양을 하나 받았거든요. 네. 예, 이거를 2017년 7월에 입주라고 하는데, 네. 이걸 저는 이거 투자용이니까, 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뭐 매도 타이밍이 언제쯤인지 좀 궁금했어요. 아, 네. 지금 예, 실입주 생각은 안 하시고 단순히 이제 투자용으로 좀 받으신 거예요, 예. 분양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환자 2편의 사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평 분양받으셨어요? 33평요. 33평이고요. 분양가 얼마에 예. 받으셨나요? 한 5억 800 정도로, 예. 5억 800만 원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매도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위례 신도시에 예. 이제 부정을 받아서 자연한 자이라고 하니까 요거 뭐 그래도 위치적으로는 거여동 쪽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고요. 예. 자, 요게 내년 이제 봄쯤 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과연 네. 지금 이제 거주를 실제로 안 하고 전세를 놓고 조금 이렇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놔둘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뭐 30평대인가 보죠. 5억 8천인가요? 예, 33평요. 자, 요거를 5억 이제 800. 분양을 받으셨는데 예. 지금 시세가 좀 올랐죠? 예, 좀 올랐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한 7억 초반 정도로 가는 예.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위례 신도시, 자,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워낙 이 뭐 강남권에서 택지지구 신도시라고 했을 때는 가장 가깝고요. 예. 또 이 송파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어떤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한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4만 6천 세대고요. 예. 자, 여러 가지 지리적 입지상 보면은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뛰어난 거는 맞는데 예. 보통 이런 신도시들이 나타날 때 처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한다면 예. 일단 기반 시설은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여건상은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올해, 내년 계속해서 쏟아지다 보니까 이 전세 금액이 굉장히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지금 30평대도 불구하고 매매 금액은 7억 초인데 전세 금액이 한 4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이런 그 7억 초반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한 5억 중반 정도로 이제 전세 금액이 형성돼야 되는데 4억 정도로 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매매 금액은 좀 정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투자 관점상 어떤 식으로 가격이 조금 형성이 될 것 같냐고 예측을 해본다면은 일단 이렇게 초기에 전세금이 낮은 상태라서는 이렇게 매매 금액을 끌어올리기가 더 좀 불리해진다. 그만큼 많이 이제 프리미엄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오른 부분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 입주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매매 금액이 정체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예. 자, 올해가 이제 2016년이니까 16년에서 2018년으로 갔을 때 전세 그 재계약을 하는 그 타이밍이 되거든요. 예. 요때 가서 전세금이 어느 정도 좀 오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매매 금액에 대한 상승으로는 크게 보탬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전세금 상승 부분이 될 거예요. 즉 예. 전세금이 꾹 차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예. 그렇게 된 이후에 2020년 정도 됐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세 금액도 꾹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금액이 더 추가로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의 관건은 이쪽 근처에 그 가락 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죠. 예. 예. 이런 예. 9,500세대 그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조금 가격 형성에 대한 부분이 좀 미리 예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예. 지금 현재 모습에서 이쪽 송파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 1순위를 잠실을 보고 있고요. 예. 과연 이 그 헬리오시티가 잠실 가격에 대비해서는 얼마만큼 쫓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만약에 딱히 어떤 그 투자처가 없다 생각한다면 놔둔다면 금액은 한 4년 후쯤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예. 내가 4년 기다리기에는 너무 먼 얘기 같다. 차라리 지금 적당할 때 매도를 해서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좀 이윤을 좀 땡기고 싶다. 4년 동안은. 그래서 그렇다면 과감히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자, 근데 예. 이제 이런 그 상황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입주 단계에서 7억이고요. 전세 금액이 이제 4억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무려 투자액이 이제 3억이 넘게 돼요. 예. 자, 그랬을 경우라면 지금 이렇게 7억 초반대의 아파트 금액하고 차라리 강남 경우에 강남 한복판에 좀 이렇게 새 아파트가 아닌 약간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나홀라된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한 7억 초반 아파트들도 덜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금액이 한 6억 선에 가 있어요. 예.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일단 똑같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신도시의 그 가격 상승 폭이 한 4년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제 전세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매년 이어질 거라 오를 것이라고 보고 차라리 조금 내 투자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관점이 무조건 투자 쪽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한 번쯤은 강남 쪽에 가서 이런 아파트가 어디 있나를 분석을 해보고 차라리 이걸 과감히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참 갈아타는 게 낫겠다 하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직접 이렇게 발품 팔아서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좀 더 아파트 단지라든지 세세한 부분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세미나를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조금 더 디테일한 공부를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네, 답변이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지금 전세가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다른 투자처 유무에 따라서 한번 매도 여부를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강남 내곡동 포레스타 34평 네, 아파트를 실거주로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 향후 전망도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34평이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시세를 혹시 알아보셨어요? 매매는 한 8억 초중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는 한 6억 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6억 선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내곡동의 포레스트 아파트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강남입니다. 또 강남의 내곡동에 그 아파트를 지금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되냐 요거죠. 네, 맞습니다. 자,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자, 여기를 사시려는 궁극적인 목적 무슨 얘기냐면 사는 곳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곳은 새 아파트고요. 그리고 주변에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교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신분당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정도, 일단은 뭐 그 중에서 가장 거주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공기 좋은 새 아파트다 이거거든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통 이제 그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자녀들은 이제 몇 살이나 뭐 학교 다닌다면은 어떻게 네, 된가요? 중학생이요. 중학생이에요. 네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8억 초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매매 금액이, 그리고 전세가 한 6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네네. 자, 근데, 차라리 요것보다는 실거주 목적상 이렇게 강남 쪽에 대치동이나 도곡동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우선 지금 중학생이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집값 상승이라는 비율도 사실 여기도 똑같이, 물론 이제 여기는 30평대는 아니겠죠. 한 20평대 될 거예요. 24평이나 25평 아파트일 거고. 완전 새 네. 거보다는 그래도 10년 안쪽인 아파트, 특히 이제 교육에 아주 좋은 그런 뭐 도곡동이라든지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형태의 이 매매 금액이 똑같이 이제 8억 초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거의 전세 금액은 거의 6억 중반이나 7억에 가깝거든요. 아, 자, 네. 그러면 지금 이 집보다 당장에 전세 비율이 높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일단 전세 금액이 높은 곳들이 지금처럼 뭐 금리를 인하를 한다. 차라리 지금 전세 오르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했을 네. 때 그런 변화에 의해서 사고자 한다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의 생각하는 뭐 컨셉이나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공기 좋은 곳에서 새 아파트에 사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뭐 여기를 나쁘다고 네네.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교육에 좀 중점을 두는 부분, 그리고 집값 상승 비율이라든지 전세값 상승 비율에 맞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참에 강남으로 좀 이성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꼭 지역을 좋은 데 선정해서 대단지 아니래도요. 지역은 좋은 데인데도 뭐 30평대 뭐 나홀로라든지 조금 약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8억 초반이라 그 이하에 있는 가격 형성이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여기하고 또 뭐 추가로 이제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반포라든지 잠원동 이쪽도 같이 겸해서 알아보시면서 좀 그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조금 전환을 해보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전세 금액이 올라야 이제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지역에 대한 팁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다른 지역도 더 둘러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지금 그 다양 이동에 네, 그 신축 빌라를 좀 투자를 할까, 네, 그래서 이제 투자용으로 지금 매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네, 아, 이거를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성수동에 있는 좀 그 물건이 좋다고 하시는데, 네. 아, 성수동이 좋다고 말은 들었는데 왜 좋은지도 좀 궁금하고, 이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럼 그래서 지금 자양 이동하고 성수동 살펴보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지역 투자 여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광진구 자양동에 뭐 신축 빌라를 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투자 네. 목적이 뭐죠? 아, 좀, 그 차익을 좀 봐서 좀 시세 수익으로 차익. 좀 투자를 좀 하려고.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넓게 볼까요? 자, 서울에서 한강에 접한 구는 총 11개 구예요. 그중에서 강북 같은 경우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입니다. 자,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또 한강 조망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이런 그 빌라를 가지고서도 한강변에 있다. 또 여기 특히 이제 자양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 2호선이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빌라를 투자할 때 그 요건을 이렇게 봤을 때요. 자,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냐. 시세 차익을 지금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내 그 집을 누가 사느냐.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자, 그죠? 아, 그렇구나. 네. 자, 지금, 자, 이게 제가 지금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걱정이네. 잠시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이게 지금 터치가 좀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보죠. 다시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들이 조금, 자, 다시. 자, 지금 마우스로 하면 된다고 마우스로 하셨거든요. 할까요? 네. 자, 죄송합니다. 다시. 자, 자양동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게 자양동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확실하게. 자, 일단 그 장하양동이라는 곳 같은 경우 당연히 한강변이니까 이제 좋다고는 하는데 이 자양동에는 이제 4개 동이 있어요. 우선 이 자양 1동,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동이고요. 그리고 3동, 그리고 4동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이 자양동은 그전에 이제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있을 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그 한강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그게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한강변의 개발 계획이 조금 이렇게 예전하고는 틀리게 조금 무산되거나 좀 흐지부지된 상태인데 여기서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경우는 1, 2, 3동보다는 사실 한강변에 있는 자양 4동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빌라를 갖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런 빌라의 몫이 나중에 아파트가 된다면 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경우가 가장 빌라의 어떤 그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투자를 한다면 자양 2동에 있는 빌라 투자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자양 4동에 있는 빌라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모습에서 빌라 가격은 비슷한데요. 향후 네. 가치로 봐서 나중에 개발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이곳을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자양 2동에 대한 신축 빌라는 차라리 좀 위치를 바꿔서 자양 4동으로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성수동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자, 성수동은 자,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봤을 때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나는 곳이 준공업지잖아요. 이 준공업지에 속한 곳이 전부 다 사실은 성수동입니다. 이 성수동은 가장 큰 장점이 입지가 일단 뛰어나죠. 뭐 2호선이라든지 또 분당선이라든지 자 여러 가지 뭐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따졌을 때 또 서울 숲이라든지 뭐 또 이마트 본사도 여기에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굉장히 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중공업지보다는요, 이렇게 다세라지 아니면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폭보다는 오히려 그 지식산업센터, 또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주택을 필요로 하신 분들에 대한 유입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진다면 여기 안에서의 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적은데 반해서 인구 유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주택을 선택했을 경우라면은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서 전세금 그리고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 무한히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쪽에서의 주택 어떤 투자하고 아까 얘기한 자양사동의 주택 투자하고는 조금 더 색깔이 틀린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성수동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투룸, 쓰리룸 이런 그 신축에 대한 부분,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을 공략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전세금 상승 비율 그리고 집값 상승 비율이 다른 곳보다는 굉장히 조금 많은 폭으로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드려봤어요. 예. 설명이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자양동과 성수동의 지역 전망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좋은 투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 오후 12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참가 신청은 02797-030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수기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뜨거운 상황인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어떤 내용 알려주시나요? 자, 일단 지금 여름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는 거는 지금 서서히 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에 투자적인 그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늦추는 것보다는 좀 땡기는 게 더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제목 자체가 투자 타이밍 잡는 것 그리고 이곳에 투자하라니까요. 지역적인 부분, 종목적인 부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서 핵심적인 투자의 방향은 어느 것으로 설정해야지 앞으로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서 시원한 여름으로 갈 수 있을지를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번 주 세미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없고 이제 수요일 날 있으니까 날짜 잘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하셔서 좀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